영주는 정원의 집 앞을 막아섰습니다. 문을 나서던 정원은 낯익은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승우의 어머니가 자신을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듯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는데요. 영주는 애써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눈앞의 여자를 똑바로 확인하려는 듯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당신이 한정원이야? 정원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망치듯 시선을 내렸지만 영주의 눈은 더 차갑게 굳어졌어요. 아들이 유부녀에게 속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무너졌는데 정작 그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참아왔던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거든요. 영주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우리 승우 속인 여자 맞지? 그 말에 정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을 열려 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몇 번이나 숨을 삼켰는데요. 영주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승우가 첫사랑이었다며 끝까지 정원을 믿고 싶어 했던 모습이 떠올랐으니까요. 상처받은 아들의 얼굴이 생각날수록 눈앞의 침묵이 더 잔인하게 느껴졌어요. 정원은 겨우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짧은 사과였지만 영주에게는 변명처럼 들렸어요. 유부녀라는 사실을 숨긴 채 승우의 마음을 받아놓고 이제 와 죄송하다는 한마디로 끝내려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영주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유부녀인 거 숨기고 우리 애 만난 거잖아. 정원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움켜쥐었고 쉽게 입을 열지 못했어요. 영주는 그 침묵을 인정으로 받아들이려 했는데요. 그런데 정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영주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분명 사과만 듣고 돌아설 생각이었는데 정원의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거든요. 왜 선택할 수 없었다는 건지 묻고 싶었지만 바로 그때 집안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랑 떠들고 있어? 정원은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눈물도 닦지 못한 채 영주를 바라보다가 급하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정원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는데요. 영주는 닫힌 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들을 속인 여자라는 분노는 그대로였지만 방금 본 정원의 반응은 단순한 죄책감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정원을 이해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선택할 수 없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임지훈은 도도희를 찾아갔어요. 진이의 그림이 자꾸 마음에 남았고 도희가 말해온 과거에도 의심이 생겼지만 서둘러 결론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직접 반응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지훈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로 도희 앞에 앉았습니다. 목소리에도 일부러 힘을 빼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어제 친구 만나러 갔다가 도희 너 동창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어. 도희의 표정이 아주 짧게 굳었습니다. 곧바로 웃으려 했지만 입가가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훈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이야기라면 먼저 이유부터 물었을 텐데 도희는 대답보다 눈빛을 피하는데 급해 보였거든요. 지훈은 잠시 침묵한 뒤 말을 이어갔습니다. 학창시절의 기억이 내가 들은 것과 많이 다르더라고. 도희가 정말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던진 말이었습니다. 도희는 놀란 눈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어요. 누군데? 누가 그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도희는 곧바로 입을 다물고 표정을 정리하려 했는데요. 이미 늦었어요. 지우는 묻지 않았던 사람을 도희가 먼저 떠올렸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도희가 숨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갑자기 왜 이러느냐고요? 지우는 도희를 몰아세우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따져 묻는 순간 도희가 다시 거짓말 뒤로 숨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대화를 끝냈지만 마음속 판단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희의 말만 믿고 진이를 의심했던 자신의 선택까지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여기부터는 진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다음이 핵심이거든요. 계속 함께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기가 낫지 않아 피검사를 받고 돌아왔던 차오름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에 앉은 차승현과 당 응옥마이는 의사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사실부터 알아차렸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살피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마이는 곧바로 오름을 바라봤어요. 아직 어린아이는 상황을 모른 채 힘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요. 승현은 의사의 다음 말을 기다리면서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감기라면 추가 검사까지 말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짧은 침묵이 지나고 의사는 더 무거운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백혈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마이의 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대로 무너지는 듯 했고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승현 역시 바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가족을 위해 어떤 자리에서도 버텨왔지만 아들의 병 앞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마이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지만 오름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고 승현도 아들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백혈병이라는 단어가 두 사람의 마음을 이미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승현은 의사의 말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잘못 들은 것이기를 바랐지만 다시 물을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이는 두 손을 맞잡은 채 오름에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아이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마음과 당장 품에 안고 울고 싶은 마음이 부딪혔거든요. 승현은 아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곁을 지키면서도 자신 역시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정원의 집에서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정원의 마지막 표정과 선택할 수 없었다는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는데요. 그때 승현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주는 평소처럼 받으려 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승현은 바로 다음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영주는 걸음을 멈췄어요. 숨을 삼키는 소리만으로도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아차렸거든요. 오름이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주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승우의 일로 마음을 놓지 못하던 중이었지만 손자에게까지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영주는 더 묻기도 전에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영주는 승현의 말을 들으면서도 곧바로 병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웃고 있는 오름을 보는 순간 감정을 숨길 자신이 없었거든요. 문 앞에서 숨을 고른 뒤에야 겨우 손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마저 가늘게 떨렸어요. 병원에 도착한 뒤에야 영주는 승현과 마이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두 사람은 오름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이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주는 손자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고 승현은 백혈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힘겹게 전했어요. 그 말을 들은 영주는 병원 복도에서 끝내 주저앉았습니다. 승우는 상간남 소송에 휘말렸고 이제 오름이까지 큰 병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어요. 아들을 감싸주려고 버텼고 가족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더는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정원은 집안에서 소리내 울지도 못한 채 눈물만 훔치고 있었어요. 그때 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 아저씨 보고 싶어? 정원의 손이 멈췄어요. 승우를 뜻한다는 걸 바로 알았지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던 정원은 결국 품에 꼭 끌어안았어요. 보고 싶다고 말할 수도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었거든요. 정원은 울음을 참으며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속인 여자라고만 믿었던 영주는 정원의 두려움을 받고 승우를 잊어야 한다고 다짐했을 정원은 여전히 그 이름 앞에서 흔들렸어요. 하지만 누구도 아직 정원이 왜 선택할 수 없었다고 말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상처난 손목과 끝내 하지 못한 대답만 남은 채 정원은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어요.
다음날 노래교실에 간 사빈. 힘없고 넛이 나가 있는 영주를 보고 조용히 영주 옆에 앉았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영주는 애써 눈물을 누르며 오름이의 상황을 얘기했어요. 한참 뒤 사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영주는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려 했고 가족을 지키려면 자신이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손자의 병 앞에서조차 혼자 견디려던 마음을 사빈이 알아봐 주자 더 이상 감정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사빈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세리의 전화였습니다. 평소라면 세리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그의 눈앞에는 무너진 영주가 있었어요. 사빈은 잠시 망설인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빈 씨, 잠깐 시간 좀. 세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사빈이 이번에도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사빈은 영주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세리는 바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빈이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다, 사빈 씨가 내 부탁을 거절하는 건 처음이야. 전화가 끊긴 뒤 세리는 휴대전화를 바라본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부탁하면 늘 도와주던 사빈이 처음으로 거절했어요. 세리는 혼잣말을 남겼지만 사빈은 이미 영주의 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혼자 무너지게 두지는 않으려 했습니다.